이제 대통령의 속내가 뭐냐. 그러니까 당이 어쨌든 조기 퇴진론을 던졌는데 이거 안 받고 나는 하해 말고 탄핵 쪽으로 기울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 대통령의 속내가 뭐냐. 아까 김근식 실장님께서는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좀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게를 싣고 탄핵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건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김근식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 생각에 동의하고, 다만 대통령께서 지난 7일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과를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에 일임하겠다, 본인의 정치적 행보와 그리고 이후 일정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셔놓고서는 지금 그와 같은 발언을 하신 것은 조금 벌써 또 말씀을 뒤집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 이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스스로 하야하는 것보다는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이후에 있을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쟁송 과정,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뭐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몇 명이 결혼된 상황에서 한 분만 이탈하면은 그 절차가, 탄핵 절차가 이제 어그러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한 명만 헌법재판소 지금 현재 6분이신데 이탈하면은 탄핵이라는 과정 전체가 뭐 리셋돼 버리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과정에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어쨌든 공직선거법 재판이 633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이 대선이 한 7, 8월쯤에나 열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대표의 어떻게 사법 리스크를 좀 의식한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과 계엄 사태 그리고 일련의 이제 탄핵 정국과는 상관없이 633이라는 이제 규정을 뭐랄까요, 좀 이런 말씀을 시청자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웃기고 뭐 부끄럽기도 합니다만은 법조문을 봤더니 강행 규정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법 조문에 강행 규정, 뭐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많이 봤어도 강행 규정이라는 표현은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니니까 뭐 좀 생소한 표현이었었는데 왜 그간 우리 사법부는 이와 같은 강행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지,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와 같은 이제 선거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633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그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는 하에서 다음 대선 후보들 다음 대선이 치러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짧게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자면,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이 지금 2심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또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아직 수령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사실상 재판을 지연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절차대로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건데, 좀 이게 일각에서는 그래서 2심 재판을 좀 지연하려는 거 아니냐, 633 원칙을 좀 피해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전적으로 주진우 의원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와 같은 지금과 같은 계엄 탄핵 정국에서 가장 크게 비난받아야 될, 뭐 비난 정도가 아니겠죠, 주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으되, 민주당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마냥 나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하는 모습도 뭐랄까요, 솔직히 그간 뭐 저 역시도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의 일원으로서 좀 꼴사납다. 본인들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의무로서 법정에서 본인들의 지켜야 될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뭐 마치 정의의 사도인 마냥 나서서, 지금 뭐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나서고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하고 있는 것이지, 이재명이라고 하는 범죄 혐의자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연장된 선상에서 그런 부탁, 본인들 제발 이재명 대표 2심에 조금은 지켜야 될 그러한 절차를 잘 지켜주기 바란다, 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민주당에게. 저희가 정치권 얘기 조금 더 짚어보면은, 김건희 여사 어제 보도 중에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여사도 수사에 좀 대비를 하는 모양새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실착 중에 하나가 지난 이 특검과 탄핵에 대한 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이루어졌던 특검 투표, 이것을 보고서 뭐랄까요, 조금 이게
좀 큰일이 나겠다. 국민들 분노에 지금 기름을 붓는 거다. 저는 적어도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탄핵 투표가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민적인 대의 그리고 전국의 혼란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그런 대의가 있다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 통과됐었어야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조차도 부결되는 것을 보고서 예. 지금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이제 좀 의문,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예. 마찬가지로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절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도의 가장 큰 원인은 김건희 여사였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또 이렇게 뭐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고 또 심지어는 모 평론가를 통해서 모 변호사를 통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제 뭐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던데 예. 그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저는 김건희 여사는 저는 여러 가지 혐의들 뭐 인사 개입이라든가 국정 개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수사로부터는 뭐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법률적인 그런 검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은 아직까지도 영부인 인상은 좀 품위를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